네, 2023년 7월에 시행했던 고3 모의고사 수학 영역이고요.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의 지수법칙에 대한 문제고요. 얘는 2의 2-2루트 3제곱 곱하기 2의 2루트 3-1의 제곱과 같죠. 그러면 얘는 지수법칙이 2에서 2-1의 제곱으로 가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바로 2번 봅시다. 2번은 우측에 극한값을 묻는 문제가 f'2를 묻는 것과 같죠. 그러면 우리는 f'x를 구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7이 되고 2를 대입함으로써 3 곱하기 4 마이너스 7이 값이 5와 같다. 정답이 5번이 되겠죠.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은 지금 사인 값이 나와 있고요. 각변을 하면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과 같다.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면 우측에서 코사인이 플러스인데 사인이 마이너스여야 이게 음수다. 음수인 사실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한번 세타를 만들어 볼게요. 세타 그리고 여기가 5이고 여기 3일 때 3대 4대 5를 만족시키겠죠. 그럼 사인 세타는 베이스를 5분의 4로 깔고 부호는 마이너스 달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답을 낼 때는 마이너스 5분의 4 플러스 2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더하면 5분의 2 정답 5번이 되겠죠.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극한 문제죠. 지금 마이너스 1의 우극한부터 보고 있는데 이쪽에서 접근한다는 의미여서 극한값은 0이 될 테고요. 1의 좌극한에 접근할 때는 이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극한값 1이 되겠죠. 합하면 정답 3번이겠네요. 네, 다음으로 5번 문항이고요. 지금 함수가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나와 있죠. 그러면 저희가 체크해야 될 거는 x는 1에서 연속성과 그리고 미분 가능성 두 가지 체크해야 될 거예요. 그럼 연속성은 1의 좌극한 값, 즉 3 더하기 a 이거와 1의 우극한 값인 2 더하기 b 더하기 1과 같다는 결론에 이르고요. 정리하면 a-b는 0이겠죠. 그러면 오른쪽에서 미분 가능성 따지려면 f'을 구해봐야겠죠. 각각 미분해보면 위에는 3, 아래는 6x 제곱 더하기 b가 될 거고, 그러면 좌미분계수 1에서의 좌미분계수는 3, 우미분계수는 6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b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좌측에서 a와 b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a도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합치면 마이너스 6 정답 2번이 되겠죠. 바로 6번을 넘어갑시다. 6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 그러면 an은 가장 간단한 등비수열인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첫째 항 a고 공비 r이라고 잡은 거죠. 그럼 이 부분 해석하면 a3가 ar의 제곱 그거의 제곱한 게 a6과 같다. 즉 ar의 5제곱과 같다. 그럼 정리 한번 해주면 이게 a 제곱 r의 4제곱이 ar의 5제곱과 같다. 지금 a랑 r 모두 0일 수가 없으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그럼 r의 4제곱 나누면 이건 r만 남고 a로 나누면 여기는 a만 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결론 내린 게 a와 r이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겠죠. 그럼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보면 a2-a1은 ar-a 는 2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아까 a와 r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 식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과 같다. 즉 a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음수가 될 일은 없겠고요. a는 2, 즉 r도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a5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ar의 4제곱이죠. 그러면 2 곱하기 2이 4제곱이니까 정답은 32, 4번이 되겠죠. 바로 7번으로 넘어갑시다. 7번 지금 x는 1에서 그 값을 갖는다. 3차 함수가. 그러면 미분을 해봐야겠죠. f'x는 3x 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9가 될 테고요.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 x는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0이기 때문에 a는 3이 되겠고요. 그럼 3을 대입해서 다시 f'x 정리해보면 3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가 되고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게 생겼죠.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 얘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즉 x가 마이너스 3과 1일 때 그 값을 갖는다. fx는 그 값을 갖는다 추정할 수 있겠고요. fx 개형 대략 이렇게 3차 함수 생겼을 때 그 값의 위치는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이겠죠. 그럼 문제에서 극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y좌표인 f-3을 답으로 내면 되겠고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3의 세제곱 플러스 a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9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아까 a가 3인 거 고려해서 여기다 3을 집어넣을게요. 계산 마무리 해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4니까 얘 약분되고 정답은 31 찾아볼까요? 31 1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8번이고요. 지금 속도에 대한 식이 나와 있죠. 그러면 속도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여기를 y축으로 잡고 여기를 t축으로 잡았을 때 절편이 1과 3을 통과하는 이차함수 형태의 속도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명칭은 y는 vt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시각 t는 1과 a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겠죠. 부호가 바뀐 지점은 여기랑 여기. 그러면 a가 3인 거 여기서 바로 터득할 수 있겠죠. 여기도 3을 채워주면 되고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이 색칠된 부분과 이 색칠된 부분을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적분을 그냥 하면 안 되고요. VT를 절대값이어 적분해야 돼요. 적분 범위는 0부터 3까지 하면 되겠고요. 그럼 절대값을 풀고 싶으면 저희는 이거를 쪼개서 풀게 돼요. 하나는 0부터 1까지, 다른 하나는 1부터 3까지 이렇게 따로 풀게 되겠고요. 적분식 써보면 첫 번째 거는 뒤집히기 전이니까 이렇게 쓰인 반면에 오른쪽 부분은 뒤집혔으니까 부호가 반대로 적히겠죠. 이렇게 적힐 거예요. 그럼 적분 해볼까요? 얘는 3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적분 범위는 0부터 1까지 되겠고요. 우측은 부호가 반대니까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이게 되시죠? 1부터 3까지. 그러면 다 정적분 값 넣어보면 3분의 1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9 더하기 18 마이너스 9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고요. 계산해보면 이게 다 날라가고 남는 거는 3분의 1 더하기 1이 두 번 곱해져 있다. 이게 같은 값이니까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러면 3분의 8이 되겠죠. 3분의 8. 정답 2번이 되겠네요. 9번 문제 보면 xn의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니까 xn제곱 마이너스 8, xn제곱 플러스 2루트 2, xn제곱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합창호식 이용해서 인수분해 한 번 더 가능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xn제곱은 8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루트 2도 될 수 있고 플러스 2루트 2도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네요. 그럼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라고 했는데 이게 n의 값에 따라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2 이상의 자연수 n이니까 저희는 n이 2일 때부터 한번 차근차근 대입해 보도록 하죠. 그럼 x제곱이 8 마이너스 2루트 2 2루트 2라고 주어졌을 때 제곱한 거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겠죠. 저희는 지금 실근의 범위에서 계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x는 될 수 있는 게 풀마 루트 8 그리고 풀마 2루트 2가 되는데 모든 실근의 곱 따져볼까요? 실근의 곱은 이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이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루트 2 될 거예요.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16루트 2가 돼야 된다는데 문제에서 말한 마이너스 4와 일치하지 않죠. 그럼 저희는 n이 2가 아니고 다음 3으로 해보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지우고 같은 과정을 반복해보면 아까 마이너스 2루트 2 다시 채워주고요. 여기는 3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때는 세제곱이니까 x가 다 가능하겠죠. 세제곱근 8, 세제곱근 마이너스 2루트 2, 세제곱근 2루트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곱해보면 세제곱근 안에서 일어날 텐데 8 곱하기 이 안에 거 알맹이만 곱해보면 마이너스 8이 나오죠. 그럼 이게 세제곱근 마이너스 64인데 이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가 되죠. 문제에서 말했던 곱이 마이너스 4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서 n이 3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에 10번이고요. 지금 3참수와 y는 2 삼각함수와 y는 2 사이에 교점의 개수 찾는 문제인데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도 되지만 저는 수식적으로 한번 해결해 볼게요. 그럼 절대값 4사인 3x 플러스 2와 2가 같다 하면 절대값이 풀릴 때 우리는 이거 지운 대신에 여기 풀마 2 등호죠. 이거 풀마 2랑 같다고 둘 수 있고요. 한 번 더 정리하면 사인 3x가 될 수 있는 값이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우리 3x의 범위를 한번 구해놓고 가면 0보다 크거나 같고 6파이보다 작다. 그러면 사인 3x가 0일 때 3x가 될 수 있는 값이 0,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이렇게 가능하겠죠. 또 사인 3x가 마이너스 1이기 위해서는 그 3x가 가능한 값은 또 뭐가 가능할까요? 2분의 3파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주기 2파이 건너뛰면 2분의 7파이도 가능하겠고요. 한 번 더 건너뛰면 2분의 11파이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못 가겠죠. 지금 마지노선이 6파이까지니까. 그럼 계속 다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니까 정답 3번이 되겠죠. 네, 다음으로 11번 문제고요. 지금 최고차인 계수가 1인 3참수가 가나 조건을 만족시킨다 나와 있네요. 가번 의미가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이걸 x축으로 두었을 때 1을 기점으로 여기를 1 플러스 x, 1 마이너스 x라고 잡으면 두 개의 함수값이 합했을 때 0이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굴곡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론은 이게 같은 말이 1,0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얘기예요. 대칭점에 대한 문제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네요. 어쨌든 함수가 3차 함수고 최고차인 계수가 1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대칭 함수가 x는 1에서 대칭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좌표를 1 플러스 a라 두고요. 이 좌표를 1 마이너스 a라 두었을 때 저희는 fx를 식을 하나 세우고 갈 수 있겠네요. 하나는 x 마이너스 1 플러스 a,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인수를 만들어 볼 수 있겠고요. 나번 이어서 해석해보면 f3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 12와 같다 라고 정적분을 풀 수 있고요.
3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2 플러스 a 곱하기 2 곱하기 2 마이너스 a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 플러스 플러스 바꿔주고요. 계산 마무리 해주면 2 곱하기 4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이것도 4 마이너스 a 제곱이네요. 그러면 이게 4 곱하기 4 마이너스 a 제곱이 지금 결론적으로 12와 같다. 12와 같다라고 낼 수 있기 때문에 4 마이너스 a 제곱은 3과 같고 a 제곱은 1, 즉 a는 1이 되겠죠. 왜 1로 잡았냐? 여기를 1 플러스 a로 잡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a가 1이면 저희는 fx를 지금 이렇게 채워주면 된다는 소리고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fx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고 f를 4를 구하라고 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계산해보면 되니까 정답은 24.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12번 문제고요. 지금 모든 항이 정수고 공차가 5인 등차수를 an이 나와 있고요. 지금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m이 있다. 모든 m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조건이 좀 중요하게 보여요 저는. 그럼 a21을 맨 끝에 깔아두고 a21이 될 수 있는 값이 28, 27, 26, 25 이렇게 4개만 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차가 5니까 A20, A19, A18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 있어요. A17, A16 너무 많이 쓰면 어려우니까 A15까지만 써볼게요. 그러면 5 빼서 23, 5 빼서 18, 5 빼서 13, 5 빼서 8, 5 빼서 3, 5 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오겠죠. 나머지도 다 채워 넣어보면 다 한 간씩 줄어드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써낼 수 있겠죠. 17, 22 4, 1, 6, 11, 16, 21 마이너스 5, 0, 9, 10, 15, 20 이렇게 될 테고요. 지금 나번 조건 먼저 보면 3개 연속된 항에 절대값을 씌워서 합친 게 13보다 작다. 그럼 그거에 대한 예시가 이런 거죠. 하나 더 적어 볼 것 같아요. A14까지 적어보면 얘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이렇게 합쳤을 때 합이 13보다 작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m은 14구나.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합치면 되죠. 그러면 이때는 m이 15구나.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합쳤을 때 m이 15구나. 네 번째도 이렇게 m이 15구나. 이렇게 세 세트 말고는 더 이상 m에 대한 조합이 없고요. 사실은 지금 이것만 봐도 지금 14랑 15, 15, 15가 나왔으니까 적어도 답을 여기서 바로 체크할 때 3번으로 체크해야겠죠. 3번에 지금 14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직 검증 안 한 게 가본 조건은 검증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라 했을 때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가본 조건을 검증을 해볼게요.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M이 아까 14였으니까 이게 29번째까지 합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같은 의미가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항의 개수 29 곱하기 첫째 항, 끝항 이렇게 공식이 되겠죠. 그런데 등차 수열의 특징상 등차 중항 2 곱하기 중간항 2의 A의 1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모든 항의 부호는 모든 항의 합에 대한 부호는 A15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A15 여기 있죠. A15가 음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음수가 된다 이거죠. 사실 1번이 지금 참이기 때문에 답이 3번인 걸 일단 가정할 수 있고요. 그럼 2번, 3번, 4번 다 비슷하게 할 텐데 시그마 K는 1부터 이번에는 31번째까지겠죠. 다 합치면 2분의 항의 개수 31개 곱하기 첫째 항 A1 끝항 A 31 이것도 같은 말이 2 곱하기 A 16과 같겠죠. 그럼 이것도 A 16의 부호를 따라간다 이건데 A 16의 부호가 셋 다 0 이상이에요. 그래서 얘가 음수가 될 일이 없다. 쉽게 말해서 0 이상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2, 3, 4번은 아니고 정답이 3번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13번 볼게요. 지금 평행사변형 ABCD가 나와 있고 지금 코사인 각도 여기를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그럼 세타를 조금 미리 삼각형을 그려서 다른 값들도 뽑아내면 여기가 11대 루트 10 그러면 여기는 루트 9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비율적으로 루트 10으로 다 나눠보면 1대 3대 루트 10의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사인 세타가 루트 10분의 3인 것도 알 수 있고 탄젠트 세타는 3인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고요. 다음으로 이 C가 10이다. 이 C의 길이는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 10임을 표시하고 가겠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CDE의 반지름 길이가 5루트이다. CDE의 외접원은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겼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을 그리라는 소리는 아니고 어림짐작하면 사인 법칙을 써먹겠구나 판단할 수 있겠죠.
상황이 이렇고요. 그러면 5루트 2 사인 법칙을 적용할 거라 생각하면 변 EC와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각 D를 서로 엮어서 사인 법칙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EC를 사인 D로 나누었을 때 이게 2R과 같다라는 게 사인 법칙이죠. 그럼 R이 5루트 2을 이용해서 10루트 2라고 적어주면 좋겠고요. EC는 지금 10이라고 적혀있죠. 그러면 이걸 간단히 계산해보면 사인 D가 루트 2분의 1이 나오는데 D가 대표적인 값이 4분의 파이겠죠. 예각이니까 정확하게 들어맞겠고요. 여기가 4분의 파이인 걸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평행한 선분들이 많으니까 이 Z 모양 보면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 Z 모양에서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또 평행하니까 이렇게 Z 모양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Z 모양. 그러면 여기 좀 더 연장했을 때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그럼 반대각인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네요. 파란색으로 다시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나머지 다 지워주고요. 그러면 지금 삼각형 ECD 여기서 사인 법칙을 하나만 적용했기 때문에 몇 번 더 써보면 나머지 각들이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주보는 각을 EC와 각 C 이렇게 사이로 잡아 볼게요. 아까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죠. 그러면 사인 법칙 한번 더 적용시키면 3분 ED를 사인 C로 나누었을 때 얘가 2R과 같다. 데이터 다시 넣어주면 2R은 10 루트 2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인 C 같은 경우는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근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각 변환하면 사인 세타와 같겠죠. 또 사인 세타와 같다. 그런데 ED가 10 루트 2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사실 사인 세타는 저희 알고 있죠. 아까 위에서 루트 10분의 3이라는 팩트를 알고 있어요. 아래에 다시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여기가 루트 10분의 3 이렇게 대입이 되고요. 계산해주면 30 루트 2 나누기 루트 10 유리화해주면 여기가 10 루트 10 약분돼서 3이 되고 3 루트 20이 돼요. 이게 한 번 더 정리하면 6 루트 5가 되겠죠. 6 루트 5가 어디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ED 길이가 6 루트 5다. 그럼 사실 사인 법칙 한번 더 쓰면 CD 길이가 나오긴 하는데 CD에 대한 대각이 이 각도고 이 각도 표현이 좀 복잡해요. 이 각도가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되고요.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 대한 사인 각도가 사인 값이 깔끔하지 않으니까 저희는 사인 대신에 코사인 법칙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다 지우고 이 C를 주인공으로 하는 코사인 법칙 한번 적용해 보면 10의 제곱은 6루트 5의 제곱 플러스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이렇게 코사인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100은 180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루트 10x 이렇게 되죠. 그럼 2차 방정식인데 왠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죠. 플러스 80분요. 그러면 인수분해한 팁은 여기에 루트 10이 있는 걸로 봐서 루트 10을 오른쪽에 두 개를 깔아주고요. 센스 있게 좀 맞춰주면 돼요. 센스 있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맞추면 딱 좋겠죠. 그럼 이게 결론이 x가 2루트 10일 수도 있고 4루트 10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럼 그림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요 길이가 2루트 10 또는 4루트 10 이 얘긴데 2루트 10과 4루트 10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C의 길이 보면 10인데 요 길이보다 요 길이가 훨씬 더 길죠. 그러면 4루트 10은 대략 값이 루트 160이고 10은 값이 루트 100이니까 얘가 더 크기 위해서는 절대 얘는 안 된다. 2루트 10만 된다 이거죠. 그럼 가볍게 4루트 10은 걸러지고요. 2루트 10을 갖고 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표현될 수 있는 게 여기가 2루트 10으로 건너가겠죠. 파란색으로 표현해보면 여기가 2루트 10이다. 그런데 이 안의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각도 여기도 4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로 나눴을 때 2루트 5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비 모양 한번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비 모양. 이 나비 모양 보면 두 삼각형이 지금 평행의 특징 때문에 닮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 닮은 비가 1대 3인 거 보이시죠? 2루트 5대 6루트 1대 3이죠. 그러면 1대 3 1대 3의 비율이 여기도 적용이 돼요. 이번에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3분의 10 이렇게 되겠네요. 3분의 10 그러면 요 길이는 3분의 2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CD의 3분의 1만큼 해당되니까. 그럼 나머지 길이인 AF는 3분의 4루트 10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그럼 조금 다 정리해서 다 지우고 좀 이때서 삼각형을 보죠. 그럼 넓이 구해야 되는 게 AFE의 넓이에요. AFE.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AFE 상황이 여기가 3분의 4루트 10, 여기가 2루트 5, 여기가 3분의 10인 상황에서 여기가 4분의 파이니까
넓이는 끝났죠.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 루트 10 곱하기 2 루트 5 해준 다음에 끼인 걸 저는 여기를 색칠할게요. 4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 약분되고 얘는 루트 2분의 1이고 루트 2분의 1이랑 루트 C가 나누면 루트 5가 되고 계산해주면 3분의 4, 5, 20 이렇게 되겠네요. 3분의 20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네, 14번 문제고요.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f-3과 f0이 같은 3차 함수 fx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간단한 예시가 둘 다 0으로 가정할 때가 좀 간단하겠죠. 그럼 x축 이렇게 그려보고 여기 마이너스 3, 0 이걸 통과하는 3차 함수 이것도 좀 예시가 필요한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얘를 f라고 가정한다. 만약에 이렇게 봤을 때 g는 규칙에 의해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0 이상일 때, 그러니까 여기는 f를 따라간다 이 소리고요.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서는 이렇게 뒤집힌 그래프로 그려진다 이 얘기죠. 그럼 gx는 미분이 안 되긴 하지만 연속은 맞아요. 연속이죠. 근데 함수 g 곱하기 gx 마이너스 3 이게 어디선가 불연속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디선가 불연속. 그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g가 x축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이런 느낌은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다른 걸 보죠. 지우고 다른 걸 봐요. 0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뭐가 좋을까요? 예를 들면 a라는 값을 갖는다. 그러면 붕 떠 있겠죠 f가. a가 양수라고 생각하면 이게 대충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뚝 썰었을 때 여기로 y는 a라 볼게요. y는 a. 그러면 이 지점이 마이너스 3. 이 지점을 0으로 그냥 대략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f라고 지금 생각한 거고 g는 아까 규칙을 따라가면 여기선 그대로 그려지고 엄밀하게 표현하면 여기는 뚫려 있고 여기는 색칠돼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서는 뒤집힌 그래프로 그려진다. 대충 이런 느낌일 거예요. 대칭 이동되니까 이런 느낌일 거예요. 얘가 빨간색 G다. 그러면 확실히 불연속이란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함수가 우리가 어디서 불연속일지 한번 대충 체크해보고 할까요? 지금 그래프를 일단 가져옵시다. 얘를 가져올게요.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져옵시다. 그러면 얘를 하나 더 만들 건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바뀐 그래프는 아까가 fx였던 반면에 이번에 fx-3 g도 아까는 gx였던 반면에 gx-3을 표시해 볼 거예요.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3칸 이동하기 때문에 이 값들이 바뀌어요. 0이랑 3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게 x는 k에서 불연속이다. 근데 또 한 개다 이렇게 나와 있죠. k가 어딘지 몰라도 좀 의심 가는 k, 그러니까 k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을 나열해 보면 f한테서 보면 마이너스 3, 그 0이 되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 fx-3에서 보면 0하고 3이 되겠죠. 0을 이미 썼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3, 0, 3 이게 세 군데일 거예요. 세 군데인데 아직 정하기 좀 어려우니까 기억부터 한번 보죠. 함수는 0에서 연속이다. 0에서 연속이냐? 아까 불연속의 후보로 정한 지점이죠. 이거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는 표로 한번 해볼게요. 표로. 이렇게 표를 작성할 건데 하나는 gx, 다른 하나는 gx-3, 다른 하나는 gx 곱하기 gx-3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해볼 거예요. 그리고 체크한 지점이 0, 그리고 0의 좌악한 지점, 0의 우극한 지점 이렇게 체크해 볼 거예요. 그러면 g 입장에서 0의 좌악한 값은 여기 a겠죠. a로 오죠. 여기는 a예요. 적어보면 a. 그리고 잘못 설명했죠. a 0의 좌악한 지점이 이쪽에서 오기 때문에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가 맞겠죠. 이게 대칭 이동 되기 때문에 이 라인도 대칭 이동된 y는 마이너스 a 값이에요. 여기 마찬가지겠죠. y는 마이너스 a가 되고 그다음 함수 값은 0이 되고 우극한 값은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다음 gx-3의 입장에서 0의 좌악한 값은 a로 가죠. 0의 좌악한 값은 a로 가고 함수 값은 마이너스 a로 가고 우극한 값도 마이너스 a로 가겠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다 곱해볼까요? 아까 이거 잘못 적었네요. 0이 아니라 a라고 적었어야 했네요. a라고. 두 개씩 곱해보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세 값이 모두 다 같죠. 다 같으니까 x는 0에서 연속이다 확인할 수 있겠죠. 아까 k의 후보 3개 적었었는데 이거 중간 거 지울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억 참이고요. 그러면 f-6과 f3을 곱했을 때 0이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3 또는 0에서 다시 마이너스 3 또는 3에서 지금 불연속인 거 하나만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개가 살아남아 있죠. 하나는 없어져야 될 거예요. 둘 중 하나는. 그러면 제가 마이너스 3을 기점으로 정확한 우칸 따져볼게요. 마이너스 3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3을 기점으로 정확한 값은 여기겠죠. 플러스 a가 될 거고 함수 값은 마이너스 a, 우칸 값도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gx-3에 대해서 마이너스 3의 정확한 값은 이런 쪽에 있어요. 이쯤에. 그래서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속인 파트인 건 확실하고 그때 우리는 g-6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f-6이라고 해도 되겠죠. f-6 이때도 f-6 f-6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세 개의 값이 지금 af-6 마이너스 a f-6 마이너스 a f-6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x는 마이너스 3에서 이게 연속이 됐다 가정하면 이 값이 모두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식이 하나 나오죠. a f-6이랑 마이너스 a f-6이 같다. 이게 같도록 하는 유일한 f 값은 f-6 값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비슷한 상황이 x가 3일 때 또 한번 체크해 보면 그때는 f 3이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f3이 0이다. 한번 써볼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f3일 때에 대해서는 이때가 오히려 연속이니까 f3, f3, f3 이렇게 적힐 거고요. 여기가 3에서의 정확한 값 여기로 가죠. 3에서 우칸 값은 여기로 가고 그럼 적어봤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a 이렇게 되니까 곱했을 때 마이너스 af3, af3, af3 그러니까 f3이 0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엔드 조건으로 묶이는 게 아니라 or 조건으로 묶인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0이면 K 후보가 하나만 살아남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니은에서 말하는 게 이 소리예요. 둘 중 하나가 0이어야 된다. 둘 중 하나가 0이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니은 참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디귿 보시면 함수 g랑 gx-3 곱한 것이 x는 k에서 불연속인 실수 k가 음수일 때 아까 말했던 k의 후보 중에 얘가 진짜 불연속이었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연속이었구나. 체크할 수 있겠죠. 얘가 불연속이었고 그러면 k가 3에서 연속이려면 x가 3에서 연속이려면 얘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렇겠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3 마이너스 이런 것들에서 연속이었다는 얘기니까 그럼 다시 써보면 f3이 0이란 사실이에요. 디귿의 전제가 f3이 0을 받아들여라 이 얘기죠. 그럼 이걸 참고해서 우리는 fx를 그릴 수 있어요. fx의 큰 틀이 이거죠. 저희는 다시 그려볼게요. 큰 틀을 비슷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y는 a, 여기가 y는 a,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0, 그리고 여기가 신규 점인 3이 되겠죠. 근데 그림이 좀 이상한 걸로 봐서 지금 얘를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얘를 낮춰가지고 이런 느낌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신규 점인 3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를 좀 더 비슷하게 그려보면 얘가 접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대신에 여기가 y는 a, 그리고 마이너스 3, 0, 여기가 3. 여기는 제가 b라고 가정해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고요. 첫 번째 케이스 좀 더 깊게 봐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이때 fx를 식으로 세워보면 fx는 어떤 x-3 무조건 인수로 갔고요. 나머지는 2차식이 될 거예요. 플러스 몇 x 플러스 몇 이렇게 대충 틀을 잡고요. 지금 모든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 여기에 이미 x는 3이 나왔는데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가 돼야겠죠. 그럼 이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게 무조건 4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 점 고려하면 나머지 동그라미 체크할 때는 이 사실 이용하면 되죠. f-3과 f0의 함수값이 같다. 그러면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6 곱하기 9 더하기 마이너스 12 더하기 동그라미 플러스 등호죠. 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바로 동그라미로 가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합분 되니까 여기 안에서는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6 플러스 이 동그라미가 같다. 따라서 동그라미 6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값이 6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판별식 써볼까요? 판별식
짝수 판별 써보면 2의 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이게 음수가 나요. 뭔 소리냐? 여기서 허근이 난다. 여긴 실근이 난다. 그러면 모든 근의 합은 사실 이거밖에 안 남죠. 합이 3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풀었던 모든 요소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에 위배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안 되고요. 전 2번을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돼요. 2번도 비슷하게 한번 함수 fx 잡아주면 b를 인수로 중근으로 갔고요. x-3 인수 한 번만 갔겠죠. 여기서도 모든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x는 3 나오고 여기는 x는 b가 나왔을 때 b가 마이너스 4여야 된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겠죠. 그럼 b를 지우고 플러스 4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f-3과 f0을 같다는 걸 이거 사실 검증의 느낌으로 해석하게 돼요. 검증의 느낌으로. 검증해보면 1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6이랑 4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을 계산하게 되는데 검증해봤을 때 이 값은 마이너스 6이고 이 값은 마이너스 48이기 때문에 뭔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가 뭐 한 개 더 있었는데 빠뜨렸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고요.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때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가질 때 이렇게 가질 때 엄밀히 세 실근이죠. 세 실근 가질 때 검증했고 B에서 중근, 3에서 실근 하나 라고 했을 때 검증했고 그러면 오히려 3에서 중근을 갖는 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네요. 3에서 이렇게 중근을 갖는 경우 여기가 3 이렇게 y는 a 그렸을 때 여기는 0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번에 저희가 여기를 b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b라고 3번 케이스 사실 이거 말고는 검증할 게 없겠네요. 그럼 fx는 x-b 곱하기 x-3의 제곱이 될 테고요. 이때도 세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가 되니까 b가 이때도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4를 적으면 되겠죠. 이때도 한번 검증해보죠. f-3과 f0이 같은지를 계산해보면 1 곱하기 마이너스 6의 제곱이랑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인데 놀랍게도 같아요. 왼쪽과 36, 오른쪽과 36. 그래서 얘가 맞구나. 3번이 맞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고요. 한번 보죠. 지금 구하라는 게 g-1이 마이너스 48과 같냐 라는 걸 보고 있어요. g-1 g-1이 뭐랑 같았죠? g-1 여기 이쯤에 x는 마이너스 1 라인이에요. 이쯤이 x는 마이너스 1 라인. 그러면 함수가 여기 있죠. 아래 뒤집힌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f 입장에서는 f-1에 마이너스 1을 다른 값이 g-1과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여기서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을 구할 거예요. 구해보면 여기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8 이렇게 됐네요. 마이너스 48 맞네요. 마이너스 48 그래서 어렵게 기억니은 디귿 모두 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15번 보죠. 지금 가조건에서 a는 30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고요. 나번 조건이 중요한 an의 규칙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괄호 안에 이런 조건들이 써 있어요. 로그 3의 an이 자연수인 경우. 그럼 an 입장에서는 3의 거듭제곱이라는 얘기죠. 거듭제곱. 뭐가 있을까요? 3, 9, 27, 81 이런 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1은 안 되겠죠. 1은 안 되고요. 1은 안 되고. 그러면 얘는 3, 9, 27, 81 이런 것들이 아닌 숫자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끝에를 봅시다. 이게 A4, A5, A6, A7까지 합이 40이다. 이 얘기인데 그럼 저희도 적을 때 A4, A5, A6, A7 이게 40이 되는 A들을 찾으면 돼요. 한번 써볼까요? 만약에 A4가 81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는 계속 3분의 1 AN 규칙에 타고 가서 81, 27, 9, 3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만 다 합쳐봐도 너무 크니까 81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얘를 가장 먼저 붙여가지고 얘 끝에 1로 맞추면 되지 않을까 가정하는 거예요. 합쳐보면 실제로 40이 나오죠. 얘가 합이 40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만족시키는 거에 여기서 얘 조건에 만족시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 말고 또 얘를 만족시킬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가 끝에가 만약에 a이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6이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10이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18일 때 이걸 합으로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4a 더하기 36이 40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a가 1인 게 존재해요. 써보면 이게 1, 여기가 7, 여기가 13, 여기가 19일 때죠. 심지어 3의 거듭제곱이 모두 아니기 때문에 이 아래 규칙을 적용시켰다는 사실이 맞는 게 돼요. 그래서 얘가 되는구나. 둘 중에 하나일까요? 만약에 9, 3, 1 이렇게 됐었으면 1은 그 다음에 이 규칙을 적용하면 7이 돼요. 근데 이거 합쳐도 사실 40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9, 3, 1도 안 되는구나
그렇다고 27, 93 이렇게 해봐도 얘만 다 합쳤을 때 벌써 39가 돼버려요. 그쵸? 너무 크죠? 그래서 얘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A4부터 A7까지 합한 조합이 이 두 가지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겠고요. 저희는 이걸 두 가지만 보고 한번 풀어보죠. 첫 번째, 위에 것부터 한번 보죠. 이 경우에 따라서 A3, A2, A1까지 채워나갈 거예요. 그러면 27이 가지치기를 할 때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첫 번째, 81에서 왔을 수도 있고, 두 번째, 21에서 왔을 수도 있죠. 둘 다 가능하죠. 근데 이 각각이 계속 가지를 치게 돼요. 81도 그렇고 21도 그렇고. 81은 243에서 왔을 수도 있고 또는 75에서 왔을 수도 있겠죠. 둘 다 가능하죠. 그리고 반면 21 같은 경우는 63에서 왔을 수도 있는 반면에 15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63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얘가 이렇게 3분의 1로 가려면 3의 거듭제곱이란 지위를 가져야 되는데 3의 거듭제곱이 아니죠. 그래서 63으로 가지는 못 치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243도 한 번 더 가지를 칠 수 있는데 첫 번째 720 9에서 왔을 수도 있고요. 또는 237에서 왔을 수도 있죠. 둘 다 가능하죠. 그런데 가족권에서 300보다 작다는 A1의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729도 안 될 테고요. 그 다음에 75를 가지를 쳐볼까요? 75는 225에서 왔을 수도 있고 또는 69에서 왔을 수도 있는데 아까 3의 거듭제곱이란 지위에 위배되니까 얘도 안 되죠. 이렇게 지울 수 있고 그 다음에 15도 가지를 쳐보면 45 또는 9에서 왔을 수도 있는데 둘 다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얘는 3의 거듭제곱이 아니어서 안 되고 얘는 3의 거듭제곱인데 왜 이 규칙이 따라가냐 거기에 위배되죠. 그래서 9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생존하는 게 237, 69 두 개만 살아남았죠. 그러면 1, 17, 13, 19에 대해서도 같은 작업을 반복해 볼게요. 그것도 해보면 얘의 그 전 단계는 3에서 왔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에서 왔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음수니까 안 되겠죠. 그럼 이거 그냥 가볍게 지우고 3으로 갈게요. 3도 9에서 왔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에서 왔을 수도 있고 이것도 안 되죠. 음수니까 이것도 지우고 바로 9로 갈게요. 9는 27에서 왔을 수도 있고 또는 3에서 왔을 수도 있고 3도 안 되죠. 이게 왜 3의 거듭제곱인데 이 규칙이 따라가냐 할 말 없죠. 3은 안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총 3가지가 되죠. 하나, 둘, 셋. 이거를 다 합하라는 게 문제의 답일 거예요. 더해볼까요? 237, 69, 27 더해보면 이건 더해봤을 때 60, 96 이렇게 되고요. 얘 더하면 333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16번이고요. 지금 로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를 밑을 맞춰보죠. 로그 4로 맞춰주려면 x-5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밑이 맞춰졌으니까 우리는 얘와 얘가 같다. 즉 x제곱 빼기 10x 더하기 25와 x 더하기 7과 같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계산해보면 x제곱 만 11x 플러스 18이 같다. 0과 같다. 얘가 9, 2, 18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x는 2와 9인데 분명히 하나는 안 될 거예요. 2 집어넣으면 얘가 로그 2에 마이너스 3이 돼버리기 때문에 로그에 위배되죠. 그래서 2는 안 되고 9는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 9겠죠. 17번 넘어갈게요. 17번 함수 f'x가 주어졌으니까 이거 적분해볼까요? 적분해보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 적분상수 c가 있는데 f1이 10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c가 맞춰지겠죠. 이게 3-4 더하기 1 플러스 10이 되면 되니까 여기가 10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f2는 대입을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3 곱하기 8 마이너스 4 곱하기 4 2 더하기 10 이렇게 되니까 24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즉 2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0이 됩니다. 네, 18번 문제 지금 수열에 대한 합을 묻고 있는데 여기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를 2배 그리고 30 한 개 40이다 라고 씩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한 덩어리는 5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경우는 15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야 5에서 15 뺐을 때 마이너스 10이 될 테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묻는 얘는 그냥 15 더하기 50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65가 되겠죠. 다음 19번이고요. 지금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12의 점 여기서의 접선 이거 먼저 구해볼까요? 그럼 기울기는 도함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죠. 식이 y는 12를 기울기로 갖겠죠.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그러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18 이렇게 첫 번째 접선을 세울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여기 위에 q에서의 접선과 일치한다. 두 번째, q는 좌표가 안 나왔죠. 그럼 저희는 q의 좌표를 t, t 세제곱 더하기 k로 두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여기서도 y'이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t를 대입하면 3t제곱 x-t 플러스 t 세제곱 더하기 k. 지금 1번과 2번 식이 완전 일치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t가 될 수 있는 값이 기울기가 일치해야 되니까 3t제곱이 12와 같다 라고 둘 수 있겠고요. 여기서 t는 -2 또는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t가 -2 -2면 좌표가 같기 때문에 -2는 걸러지고요. t가 2라는 값을 갖겠죠. 그러면 써보면 좌표가 2, 8 플러스 2, 즉 여기도 2, 여기도 8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죠. 여기는 아까 12로 바뀌었고요. 그럼 마무리 해주면 지금 상수만 비교하면 되겠죠. 1번의 상수는 24-18이니까 계산하면 6이 될 테고요. 2번의 상수는 k-16이니까 이 두 개 같아야겠죠. 따라서 k는 22다 라는 결론에 이르겠네요. 네, 20번 문제입니다. 지금 f와 g라는 함수가 나타나 있고요. 지금 교점의 좌표를 이렇게 4개로 결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점이 4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딱 여기를 가로지르는 gx가 결정되어야 할 거예요. 얘가 y(gx). gx의 특징은 기울기가 -1이고 아직 절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대략 이 정도 있겠구나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교점이 여기서 4개 나올 텐데 차례대로 x1, x2, x3, x4 이렇게 4개가 나오겠죠. 그런데 네 번째 것과 첫 번째 거 값의 차이가 5인 걸로 봐서 얘를 f를 정상적인 이런 이차함수로 그렸을 때 f와 g와 같다고 했을 때 이 두근이 x1과 x4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 두 개의 차이가 5고 그런데 이때 f 그러니까 이 모양의 f는 절대값이 여기인 절대값이 그냥 괄호인 플러스로 풀렸을 경우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식을 써보면 x제곱 -3 2x와 얘가 같기 때문에 식을 정리해보면 x제곱 -x -3 t는 0이다 라고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이 x1, x4일 때 합이 1이란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앞에 조건이 차가 5인 걸로 봐서 두 개를 연립하면 x4가 나옵니다. x4가 3이고 x1도 -2라고 딸려오겠죠. 3과 -2, 3과 -2 지워봤을 때 여기가 여기 -2, 여기가 3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그럼 x2와 x3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절대값을 마이너스로 푼 것과 gx를 연립하면 될 거예요. 한번 지우고 한번 해보죠. 지우면 수식적으로 -x제곱 -3 -2x 이것과 -x 플러스 t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까 대입 안 했네요. 아까 식이 있었던 게 x제곱 -3 -2x는 -x 플러스 t 이 식에서 x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9 3 6은 -3 플러스 t니까 정리해줬을 때 t는 3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기 g란 식이 구체적으로는 x 플러스 3이라고 결정 내릴 수 있겠죠. 여기도 3에 0을 받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x제곱 플러스 x는 0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x는 -1과 0이 나오고 x2가 -1, x3가 0이라는 결론에 이르겠죠. 그러면 지금 구하라는 거는 f와 g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 특히 닥친 구간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를 의미하겠네요. 그러면 수식적으로 적분 구간을 0부터 3으로 잡았을 때 gx-fx를 적분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f 특성상 여기서의 f와 여기서 f가 좀 다르게 정의되다 보니까 우리는 적분 범위를 두 군데로 나누게 되죠. 루트 3이 그 임계점이기 때문에 루트 3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겠죠. 그러면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3에서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 얘가 위로 블록일 때 상황에서 빼야 되니까 -x제곱 -2x -3 얘를 빼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범위에 대해서는 gx 마이너스 여기서 fx는 x제곱 -2x -3 dx 이렇게 될 거예요. 실수한 부분 고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 실수 한번 했죠.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부분은 x제곱 플러스 x로 끝나고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으로 끝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정적분 이어서 해주면 3분의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x 제곱을 얘는 0부터 루트 3까지 그리고 -3분의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x 제곱 더하기 6x는 루트 3부터 3까지 해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얘는 루트 3 플러스 2분의 3으로 끝나고, 오른쪽 거는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잘못 썼죠.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9 플러스 18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6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주면 얘 합쳐서 9가 되고, 얘 계산하면 4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숫자들 유리수들 정리해주면 15 빼기 2분의 3이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2분의 27 이렇게 나오죠. 2분의 27과 마이너스 4루트 3, 2분의 27과 마이너스 4루트 3. 그러면 얘가 P가 되는 거고요, 얘가 Q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P랑 Q의 곱은 54가 되겠죠. 정답은 54. 끝납니다. 네, 21번 문제고요. 지금 지수함수에서 y는 3x와 껴있죠. y는 3x를 따라가다 보면 교점이 a랑 b가 나오는데, 지금 b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만큼 저는 b를 먼저 좌표로 표현해 줄게요. t, 3t 이렇게 잡으면 그 다음에 묘사된 점이 c죠. 그럼 c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직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직선의 정보, 지금 y는 3x에 대해서 수직이니까 식 자체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t 플러스 3t 이렇게 될 테고요. c는 여기에 절편에 y절편에 해당되니까 0, 3분의 10t 정도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를 표현해 볼 건데요. a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좀 문제를 읽어봐야 돼요. 봅시다. d는 ca를 5대3으로 외분한 점이다. ca를. 그러면 ca를 5대3으로 내분하니까 여기 대 여기가 5대3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내분점으로 보면 여긴 2대3인 거예요. 2대3 한번 표현해보죠. 2대3 여기가 2일 때 여기는 3이다. 이런 비율이 획득이 되겠죠. 그런데 C의 좌표가 X좌표는 모르지만 Y좌표가 지금 3분의 10t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Y좌표가 0이거든요. 그러면 2대3 내분된 A의 Y좌표를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A의 Y좌표 한번 표현해 볼까요? A의 Y좌표는 3분의 10t에서 곱하기 그냥 5분의 3을 하면 되겠죠. 연산해주면 얘가 2t가 됩니다. A의 Y좌표 2t구나. 심지어 AT는 아까 Y는 3X 위에 있었기 때문에 X좌표도 3분의 2t라고 뽑아낼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건 지우고 얘도 지우고. 그럼 사실 문제는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ABC 넓이가 20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의미해요. 여기. 심지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선분 BC와 그리고 AB만 알면 두 개 곱해서 반 나눠주면 넓이가 되겠죠. BC와 AB. BC는 루트 t제곱 플러스 3분의 1t 제곱 되겠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그러면 얘가 루트 3분의 아니죠 9분의 10t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AB도 해보죠. AB는 루트 얘는 3분의 1에 t의 제곱을 하고, 그리고 t의 제곱을 하니까 이거 3분의 길이가 같네요. 루트 9분의 10t로 직각이 등변이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9분의 10t 이것만 곱했을 때 얘가 같은 게 넓이인 20과 같다 라고 결론 내면 되고요. 얘 날라가면 2가 날라가고 t는 따라서 36이 되죠. 지금 잘못 썼네요. 여기 t 제곱이었죠. 그래서 t를 제대로 구하면 6이 된다 이거죠. 6을 대입해 보면 여기 좌표 같은 경우는 4,12 여기는 6,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6,18과 4,12 둘 다 여기 지수함수 위에 점이기 때문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18은 2의 6-m제곱 플러스 n과 같고 12는 2의 4-m제곱 플러스 n과 같다. 두 개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6은 2의 6-m제곱 빼기 2의 4-m제곱과 같고, 지금 2의 마이너스 m제곱이 반복되니까 얘를 뭐 k라고 시작할까요? 그럼 얘는 64k 마이너스 16k와 같다. 따라서 48k가 6이다. k는 8분의 1이다. 따라서 m이 3이다 라고 결론이 나오겠죠. m이 3이에요. m이 3이다. 3 대입해서 또 정리하면 18은 8 더하기 n이다. 따라서 n은 10이구나. n은 10, m은 3, 10 더하면 답은 1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3입니다. 네, 22번 문제고요. 지금 함수 fx는 4차 함수라고 주어져 있고, 지금 gx가 다음과 같이 복잡하게 써 있죠. 해봤자 얘는 4차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방정식 gx는 0에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를 HT라고 정의했으니까 GX가 0인 상황이 언제인가 한번 살펴보죠. GX와 같은 식이 fx 마이너스 x 빼기 ft 더하기 t 이렇게 되는데 얘를 좀 변형시키면 같은 말이 fx 마이너스 x와 ft 마이너스 t와 같다. 뭔가 비슷하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을 mx라고 볼게요. mx. 그러면 이 부분은 mt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mt. 따라서 ht의 정의는 mx는 mt의 교점의 개수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가번에서 h에서의 극한값 그리고 또 이번에는 1에서의 극한값이 차이가 2와 같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분명히 값이 같을 거예요. 시간의 개수니까. 근데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는 뭔가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지점이 특수한 지점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고요.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mx를 얘도 해봤자 4차 함수니까 4차 함수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저희가 mx라고 볼게요. 그럼 만약에 한 이 지점이 좀 조정할게요. 이 지점 말고 한 이 지점을 마이너스 1로 봤다. 그럼 좌표로는 마이너스 1, m-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y는 m-1은 이렇게 상수함수로 그려지겠죠. 그럼 여기서 h-1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얘의 의미가 mx와 m-1이 같아지는 교점의 개수를 찾는 거야. 그럼 그림상에서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h-1은 4인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사실 여기서 살짝 틀어줘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값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정확한 값은 살짝 이 축을 움직여보면 알 수 있어요. 얘가 살짝 아래로 내려갈 때 그리고 살짝 위로 올라갈 때 둘 다 극한값이 되겠죠. 근데 이 변화가 그러니까 변화가 조금 일어났을 때 교점이 4개인 건 유지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점이 4개인 건 유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값의 차이가 두 칸만큼 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칸 정도 차이 나려면 아무래도 h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이 되게 특수한 지점이겠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지워봤을 때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개형 이렇게 대칭적인 느낌을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면 딱 되겠죠. 왜냐하면 이 두 지점이 나란할 때 여기를 y는 m-1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m 플러스 1이라고 부를 수도 있게 돼요. 그러면 이때 h-1 값이나 h 플러스 1 값이나 둘 다 교점이 두 개니까 2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 극한을 따지게 된다. 좌악한 우극한 값을 따지게 되면 얘가 축이 살짝 올라가게 돼요. 살짝 올라가겠죠. 살짝 올라가게 되면 여기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요. 즉 여기 값이 4가 된다. 그렇죠? 4가 되니까 위에 가번식에 4-2 4-2 해서 2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충 mx를 정의할 수 있겠죠. 여기서 mx를 정의하고 가면 mx는 m-1을 뺐을 때 최고 차이 개수 a로 잡으면 x-1의 제곱을 중근으로 플러스 1도 중근으로 갖는 식이 될 거고요. 사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mx는 fx-x라고 되돌릴 수 있고 얘는 f-1 빼기 1 이렇게 되돌릴 수 있겠죠. 일단 중요한 식 나왔어요. fx-x 빼기 f-1 빼기 1 이게 얘와 같다 라고 둘 수 있겠죠. 그리고 답원을 봅시다. 지금 건 가번을 보고 알아냈고요. 나번에서 지금 얘를 만족시키는 알파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0과 알파 사이에서 fx가 0 이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0과 알파 사이에서 fx가 0 이상이다. 어떻게 그려질까요? 여기다 한번 대충 그려보면 f가 알파를 찍고 여기 0이 있을 때 대충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런 느낌 이해되시나요? 얘를 f로 봤을 때 그래야만 0과 알파 사이에서 양수겠죠. 그렇죠? 심지어 알파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걸로 봐서 여기가 특수하게 마이너스 1이 된 상황이다 이거죠. 그럼 이걸 결론적으로 표현하면 f-1이 0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고요. f-1이 0이니까 얘도 자연스럽게 0이 돼요. 그렇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원 해석해보면 얘 한번 자세히 볼까요? 얘 한번 자세히 보면 옆에 거 지우고 얘가 fx-kx와 같이 미분이 되죠.
그리고 이걸 만족시키는 k의 최대값이 얘다. 아, 그러면 fx 한번 그려보죠. fx 빼기 kx는 이런 관계로 설명할 수 있겠고요. f는 지금 대충 4차 함수로 그리면 우리가 x 절편 중 하나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아냈으니까 y축은 대략 여기 정도 잡아 그릴 수 있겠고요. 그럼 y는 kx는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느낌. 지금 x의 범위가 모든 x일수 x니까 좀 그림 다시 그려볼게요. fx가 kx 이상일 때 이렇게 그리고 f의 대략적인 정보는 마이너스 1을 절편으로 x절편으로 가지니까 대충 이렇게 이 정도 그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y는 kx라는 함수는 1차 함수예요. 기울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함수죠. 그래서 대략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 얘가 항상 0,0에서 고정돼 있으니까 얘가 뭔가 돌아도 살짝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k가 가장 가파를 때가 살짝 이런 상황이죠. 살짝 이런 상황. 여기서 접할 때 다시 여기서 접할 때, 그러니까 이 지점이 얘랑 관련 있다 이거예요. f 프라임 루트 2다. 기울기의 최대값이 여기다. 그러면 여기 좌표가 루트 2콤마 f 루트 2다 이 얘기죠. 그래야만 여기서 접할 테니까 접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저희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루트 2와 0,0 이 두 개의 좌표 사이 평균 변화율과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다라고 볼 거예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 수식적으로 루트 2 마이너스 0분의 f 루트 2 마이너스 0이 f 프라임 루트 2와 같다라고 식을 세울 거고요. 우리가 기존에 fx를 이미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대입을 해보죠. 아래다가 fx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fx는 x 플러스 1 플러스 a 곱하기 이렇게 되고요. f 프라임 x는 1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전기를 하고 미분해보죠. x 더하기 1 플러스 a 곱하기 이거니까 f 프라임 x는 1 더하기 2a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속미분 2x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 토대로 다 대입을 해보면 루트 2분의 루트 2 더하기 1 플러스 a로 끝나고, 반면에 우변은 1 플러스 2a 곱하기 2루트 2 이렇게 끝나겠네요. 그러면 얘를 루트를 양변에 곱해주면 루트 2 더하기 1 더하기 a와 루트 2 더하기 8a와 같다. 따라서 루트 2가 날아가니까 a는 7분의 1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 구했죠? a가 7분의 1이다. f6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6을 대입하면 돼요. 6을 여기다 하면 대입해고 6 아까 a는 7분의 1이었고, 따라서 f6은 7 더하기 7분의 1 곱하기 3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주면 이게 5로 약분되니까 35 곱하기 5 하면 175, 7 더하면 182. 따라서 182가 정답이 되겠죠. 네, 23번이고요. 지금 다음과 같은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 8제곱의 개수. 그러면 얘는 x 제곱의 경우는 4번 등장하고 2는 2번 등장하면 딱 되겠죠. 그러면 6 컴비네이션 2 곱하기 x 제곱은 4번 있고 2는 2번 있다 라는 항이 있을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15 곱하기 x 8제곱 곱하기 4니까 우리가 원하는 항은 60x 8제곱, 즉 3번이 되겠죠. 네, 24번이고요. 지금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나오는 수를 a, b, c, d라 하자. 그랬을 때 a, b, c, d의 곱이 27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죠.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a, b, c, d가 최소한 이런 숫자들로 구성해야 될 거예요. 3 또는 6으로. 그러면 3의 세제곱이 나왔다는 거는 3 또는 6이 3번 또는 4번 나왔다는 소리겠죠. 그럼 3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4개 중에 3개가 3번 나왔을 테고, 그리고 만약에 A, B, C가 이렇게 3번이고 D가 다른 숫자면 A, B, C들은 각각 3 아니면 6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연산을 하게 되고요. D 같은 경우는 1부터 6까지 아무거나 하면 되니까 얘는 6을 곱해주면 되겠죠. 잘못 표현했네요. 1부터 6까지 아니라 얘는 1, 2, 4, 5 이거 중에 선택해야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4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3하고 6이 4번 나온 경우는 모두 다 그냥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4제곱이기 때문에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분모에 깔리고요. 나머지 더하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4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이가 굉장히 많으니까 다 2로 나눠줄게요. 2로 다 나눠주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면 3만 4번 남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얘가 분모가 81분의 8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은 9분의 1, 1번이 되겠네요. 네, 25번이고요. 지금 이상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나 있죠. 그러면 우선 확률 3개의 합이 1이어야 되니까 시간 한번 세워볼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b 합치면 1이 된다. 즉 같은 말이 2a 더하기 2b가 1과 같다 라고 결론낼 수 있고요. 그리고 x제곱의 평균값이 a 더하기 5와 같으니까 저 위에다가 x제곱을 써주면 1, 4, 9 이렇게 써줄 테고, 그러면 2의 x제곱을 구하면 1 곱하기 a, 4 곱하기 a 더하기 b, 9 곱하기 b니까 연산해주면 5a 플러스 13b가 a 플러스 5와 같다. 끝에 a 플러스 5를 단 이유가 얘와 같기 때문이죠. 그럼 정리 한번 더 해주면 4a 플러스 13b가 5와 같고, 위의 줄에서 2a 더하기 2b가 1이었으니까 여기로 끌고 올 때 4a 더하기 4b가 2랑 같다 라고 끌고 오면 되고요. 통째로 빼주면 9b는 3과 같다. 따라서 b는 3분의 1이고 a는 아까 이 부분을 고려하면 6분의 1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산해야 된 거는 3분의 1 빼기 6분의 1, 이 결과값을 구하면 되니까 6분의 2-1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네, 26번이고요. 지금 주머니 A는 흰 공 1개와 검은 공 2개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주머니 B에는 흰 공 3개와 검은 공 3개 이렇게 색칠된 거 3개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A에서 하나를 꺼내서 B에 넣은 후 하나를 넣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A에서 B로 넘어간 게 흰 공일 때, 그리고 두 번째, A에서 B로 넘어간 게 검은 공일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이어서 보죠. 이렇게 넣은 후에 B에서 세 개를 동시에 꺼낼 때, 여기서 뭔가 세 개를 꺼낸다는 거겠죠. 근데 세 개 중에서 적어도 한 개 흰 공이다. 세 개의 공 중 적어도 한 개 흰 공이다. 적어도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여사건을 떠올려야 합니다. 여사건. 구체적 여사건은 모두 검은 공인 케이스겠죠. 모두 검은 공. 여사건 계산할 때 보죠. 첫 번째, A에서 B로 넘어갈 때 흰 공인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반대로 검은 공이 넘어갈 확률은 3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여사건인 걸 고려하면 1 빼기로 시작할 거고,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 흰 공이 넘어가기 때문에 7개 중에 3개를 고를 때 4개 중에 잘못 말했죠. 3개 중에 3개 모두 검은 공을 택하면 됩니다. 3개 중에 3개 모두 검은 공. 반대로 A에서 B로 넘어간 게 검은 공 케이스는 여기가 이렇게 색칠되겠죠. 1 빼기 7 컨비네이션 3분의 4개 중에 3개가 모두 검은 공이면 되겠죠. 4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될 거예요. 연산해주면 얘가 3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7, 6, 5, 4, 3, 2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3분의 2 곱하기 1 빼기 7, 6, 5, 4, 3 잘못 말했네요. 3, 2, 1이었죠. 3, 2, 1 얘가 4, 3, 2 이렇게 되겠죠. 3이 다 약분해주고 계산해주면 얘는 3분의 1 곱하기 35분의 34가 되겠고요. 얘는 3분의 2 곱하기 35분의 31이 되겠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105분의 34 더하기 62니까 합쳐주면 105분의 96이 되고요. 상으로 약분이 되네요. 35분의 32, 35분의 32.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27번이고요. 지금 숫자가 적힌 7장의 카드가 있네요. 지금 그림으로 다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이웃하는 두 장의 카드에 적힌 곱이 모두 1 이하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2 곱하기 1 이런 거 안 되고 2 곱하기 2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0이랑 1 만나면 되고 1이랑 1 만나도 되니까 결국에 좀 불안한 애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 0이 좀 영향력이 세니까 0을 일단 배치를 먼저 해주고 여기 사이사이 공간을 4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2를 배치하면 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2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가 위치할 수 있는 곳은 4곳 중에 2곳에 위치할 수 있다. 그리고 2를 배치하고 나면 지금 쓰인 숫자들이 2와 0은 다 쓰인 거고 아직 남은 카드가 1, 1 이렇게 남아있죠. 1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둘 다 1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둘 다 1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국에 3을 곱한 게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3을 2로 나누고 곱하면 정답 18이 되겠죠. 답 5번이네요. 네, 28번 문제고요. 지금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이 주머니 안에 담겨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5번, n번 꺼내서 각각의 꺼내진 숫자들을 a, n이라고 정의할 때 ak가 k 이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소가 3이다. 그럼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a3가 3 이하다
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오히려 A1이 1 이하라던가 A2가 2 이하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 때문에 이게 다시 말해서 A1은 될 수 있는 값들이 2, 3, 4, 5 그리고 A2는 될 수 있는 값들이 3, 4, 5 중에 하나라는 거죠. A3도 다시 써보면 1, 2, 3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최소값이 3일 때 이게 조건부 확률이니까 이 조건부에 대한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까요? 최소값이 3일 때 최소값이 3이니까 A1, A2, A3까지 나열했을 때 A3가 될 수 있는 값은 1 또는 2 또는 3, 셋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갈래가 퍼져 나올 텐데 A2는 지금 3, 4, 5 중에 하나여야 되니까 여기 적힐 값도 3, 4, 5 중에 하나가 적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3, 4, 5. 세 번째인 3도 마찬가지 3, 4, 5. 그런데 3은 이미 썼으므로 4, 5만 펼쳐지겠죠. 다시 또 가지를 쳐보면 A2에 이어서 A1으로 갈 때 A1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2, 3, 4, 5 중에 하나겠죠. 2, 3, 4, 5 중에 하나. 그런데 1, 3이 쓰였으므로 얘는 쓰인 거예요. 2, 4, 5의 선택지가 남았죠. 2, 4, 5의 선택지가 남았어요. 마찬가지로 A2에 대해서도 지금 4하고 1이 쓰인 상황이니까 4하고 1, 즉 남은 건 2, 3, 5가 남아있죠. 그럼 남은 거 2, 3, 5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럼 규칙이 뭐냐면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다 채워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4, A5일 땐 어차피 지금 자유로우니까 그냥 2팩토리얼로 계산이 될 거예요. 2팩토리얼. 2팩토리얼. 그러면 요 부분에 한해서 경우의 수는 A1이 될 수 있는 거 3가지, A2 3가지, A3 1가지, A4, A5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비슷하게 나머지도 해보죠. 위에 거 봐야 되니까 축소시키고요. 이번에는 A1이 될 수 있는 게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이미 2랑 3이랑 썼으므로 2랑 3은 썼으므로 4랑 5가 남은 상황이에요. 4랑 5가 남은 상황. 4, 5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의 규칙은 2, 3, 4, 5 이렇게 채우면 돼요. 2, 3, 4, 5. 여기 3, 5, 여기 3, 4 이렇게 채워지면 되겠죠. 나머지도 2팩토리얼. 그러면 여기도 비슷하게 써보면 두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2팩토리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마지막 파트는 3하고 4가 쓰였고 그럼 3하고 4가 쓰였으니까 2랑 5의 선택지가 아직 남아있어요. 2랑 5가 남아있다. 그러면 여기서 규칙 보이시죠? 2, 3, 4, 5가 다 채워져야 되니까 2, 3, 4, 5 여기는 2, 3, 4,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도 나머지 2팩토리얼. 그럼 여기서도 계산하면 결국에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8 더하기 여기 잘못 썼죠? 여기가 3이었어요. 3. 18 더하기 12 더하기 8 이렇게 되니까 38이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구했고 이제 우리가 특수하게 원하는 A1 더하기 A2가 A4 더하기 A5와 같은 순간도 경우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여기 좀 지우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지금 A1, A2, A3 중에 지금 A2가 등장하고 또 A2의 경우의 수가 가장 좁으니까 A2를 경우를 나눌게요. A2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경우를 나눠서 풀 거고요. 그럼 이거와 맞춰지는 거는 A1을 먼저 고를게요. A1. A1은 지금 나머지가 지금 A2에서 이미 3을 썼으니까 2, 4, 5 중에 하나를 써야겠죠. 2, 4, 5 중에. 2, 4, 5 중에. 그럼 여기서는 2, 3, 4 중에 하나를 쓸 거고요. 좀 더 내려서 5인 경우에는 2, 3, 4 여기 잘못 썼죠? 2, 3, 5 중에 하나였겠네요. 2, 3, 5 이렇게 하면 맞겠죠? 맞네요. 계속 봅시다. 그러면 A1, A2 합친 게 A4, A5랑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A1, A2 합친 게 5죠. 그러면 A4, A5는 합쳐서 5를 만족시키니까 여기 1, 4 또는 4, 1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1, 4, 4, 1 그리고 4일 때는 4랑 3이랑 합치면 7이니까 7 만들 수 있는 숫자가 2랑 5 2, 5, 5, 2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3이랑 5 합치면 8인데 8 만들 수 있는 숫자가 4, 4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4는 한 번밖에 쓸 수 없으니까 5를 이용한 경우의 수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5를 이용하면 나오지 않는다. 그럼 3하고 5를
합치면 8인 거니까 8을 만드는 것들, 얘도 안 되겠죠. 얘도 합치면 8이니까. 그러면 얘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9도 안 되겠네요. 9도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제일 크니까 얘는 절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해보죠. 이렇게 합치면 6이죠. 6을 만들 수 있는 숫자는 1, 5, 5, 1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쪽 파트는 3하고 4를 합치면 7이니까 7 만드는 방법들 아까 썼죠. 2, 5, 5, 2 이렇게 가능하겠죠. 마지막 2랑 5 합치면 7이니까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3, 4, 4, 3 이렇게 되겠고요. 아직 검증을 안 한 게 있어요. 아직 A3가 각각 얼마가 나오는지 검증 안 했죠. 그러면 첫 번째 화살표에 대해서는 A3가 5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는 1이 되고, 그 다음에는 3이 되고, 그 다음에는 1이 되고, 마지막에도 1이 되고. 보시면 알겠지만 A3가 지금 전제 조건이 1, 2, 3 중에 하나예요. 1, 2, 3 중에 하나. 나머지는 다 만족시키는데 얘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린 마지막으로 얘는 거르고 되고 된다. 총 8가지 나왔죠.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8가지가 나온다. 따라서 답은 38분의 8을 연산하니까 19분의 4 이렇게 되겠죠. 19분의 4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29번이고요. 지금 연속 확률 변수 x랑 y가 그래프로 그려지는데 하나는 fx, 다른 하나는 gx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건 fx만 나와 있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려지는데 아직 gx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gx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gx도 닫힌 구간 0과 4에서 정의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gx가 fx와 같을 수도 있고 또는 a와 같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 제가 여기에 보조선을 그릴 거예요. 어떤 보조선이냐?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의미해요. 그러면 gx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f를 따라가도 되고 중간에 갑자기 y는 a를 따라가도 되고 다시 f를 따라가다가 y는 a를 따라가도 되고 되게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가나 조건에서 좀 제한이 걸려요. 첫 번째, 0과 1에서 확률, 그리고 3과 4에서 확률이 y가 x보다 더 작다라고 나와 있죠. y가 x보다 더 작다. 그러니까 x에 대한 확률 변수는 0과 1 사이에서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만큼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gx의 개형은 좀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쭉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거나 둘 중 하나겠죠. 일단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 풀어볼 건데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빨간색 넓이가 지금 A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비교 대상인 요 세모 초록색 삼각형 요 초록색 삼각형은 넓이가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A와 4분의 1 비교했을 때 A가 4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걸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기존 그래프인 GX를 만약 끝까지 다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엄밀히 말해서 여기까지 끌고 와야겠죠. 그런데 지금 비슷한 상황이 나에서도 연출됐으니까 나에서도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와야 돼요.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래로 택해도 되고 그냥 일렬로 택해도 되는데 일렬로 택했을 때 넓이가 지금 요 아랫넓이가 되겠죠. 이 아랫넓이가 전체 확률이 될 텐데 이 확률이 수식적으로는 4a를 의미해요. 4a. 그런데 아까 이 조건에 의해서 4a는 1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색칠해도 얘는 gx가 이 빨간색 느낌일 때는 넓이가 1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런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a가 4분의 1보다 작은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지워주고요. 이렇게 지워주고 다시 y는 a를 덧댈 건데 이번에는 y는 a를 살짝 위에다 얹어보죠. 살짝 위에다 얹어서 아까처럼 넓이가 1보다 작아지는 불상사를 없앨 거예요. 그럼 이때는 gx를 그릴 때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를 그릴게요. 그럼 이왕 갔으면 연속 확률 변수여야 되니까 쭉 여기까지 끌고 오죠. 반대도 마찬가지 상황. 쭉 가다가 여기까지 끌고 오죠. 그러면 직관적으로 사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확률 변수가 확률이 이 봉우리를 다 합쳤을 때 1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뚝 봉우리가 썰린 일부가 썰린 봉우리들은 넓이가 1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여기는 지워주고 gx를 이렇게 깔끔하게 이어준다. 그래야 전체 확률이 1이 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럼 넓이를 한번 구해보죠. 지금 여기 이 직선이 이름이 y는 2분의 1x겠죠. 그러면 여기 좌표가 y 좌표가 a니까 x 좌표는 자연스럽게 2a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좌표도 있죠. 이 좌표는 x는 2에 대해서 완전 대칭이니까 여기는 4-2a, a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해서 1과 같다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초록색 넓이의 밑변 여긴 4죠.
그리고 위에 뼈는 4 마이너스 4a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높이는 a예요.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가 지금 옆에다 표현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8 마이너스 4a 곱하기 a, 이게 1과 같다 라고 풀게 되고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4a 마이너스 2a 제곱이 1과 같다. 즉 2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과 같다. 더하기 1은 0과 같다. a는 짝수 근의 공식 쓰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구분이 돼요. a가 지금 이만큼에 해당되니까 확실히 2분의 1보다는 작아야겠죠. 2분의 1보다 작으려면 무조건 마이너스여야 돼요. 플러스 안 된다는 소리죠. 마이너스여야 된다.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럼 a는 마침 구했겠다. 이제 문제는 끝났죠. 문제는 이제 5a가 이게 2분의 10 마이너스 5 루트 2가 되는데, 5a 위치는 이 값이 대략 2분의 10 마이너스 루트 50과 같으니까 얘가 7점 땡땡이죠. 10 마이너스 7점 땡땡을 2로 나누면 10 마이너스 7점 땡땡은 이게 쉽게 말해서 2점 땡땡이에요. 그걸 2로 나누니까 1점 땡땡이겠죠. 1점 땡땡이면 5a는 이쯤 위치하는구나 알 수 있겠죠. 0부터 5a까지 y의 확률 변수 확률을 구해보면 이런 보라색 사다리꼴 모양이 확률로 나오겠죠. 그럼 이 보라색 사다리꼴을 다시 위에다 그려보면 이렇게 체크 표시 이렇게 해서 사다리꼴 하나 만들었고요. 밑변이 지금 5a인 상황, 윗변은 윗변 3a겠죠. 여기 끝에 x좌표가 2a였고 여기 끝에 x좌표가 5a니까. 그러면 높이는 마침 a이므로 넓이는 4a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4a제곱. 답을 한번 내볼까요? 4a제곱은 4 곱하기 4분의 6 마이너스 4루트 이렇게 암산이 되죠. 약분하면 6 빼기 4루트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P와 Q의 곱은 24 정답이겠죠. 네, 30번 문제고요. 지금 집합 x가 1부터 7까지 원소로 주어져 있죠. 그럼 집합 x 일단 표현해 볼 건데 세로로 이렇게 1, 2, 3, 4, 5, 6, 7 써줄게요. 그런데 함수 f는 x에서 x로 보내니까 이게 중간 매개한 함수가 f고 여기에 같은 x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붙여주면 될 거예요. 그런데 f의 규칙이 가나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f7이랑 f1이랑 빼면 3이다. 그럼 대표적인 조합이 뭐 f1이 1로 갈 때 f7은 4로 가면 되겠죠. 그럼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있겠죠. 여기 지우고 이것도 한번 써보죠. 여기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라고 했을 때 조정하면 얘는 F7은 5로 가야겠죠. 그리고 F1 1번에 3으로 보내고 F7 2번에 6으로 보내고, 그리고 얘도 F1 4로 보내고 F7은 7로 보내고, 이러면 모든 경우가 4가지로 일단 나오겠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럼 값은 쓴 거죠. 이제 나분 볼 건데 모든 자연수 n을 여기다가 넣으면 되니까 1부터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F1이 F3 이하다 라는 게 나와요. 그럼 3을 다시 집어넣으면 이게 F5 이하다 라고 나오고요. 그럼 F5까지 넣어도 되는 거니까 얘를 좀 끌어서 썼을 때 F7 이하다. 그러니까 홀수끼리 크거나 같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짝수끼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만족을 시킬 겁니다. 그럼 나번도 사용을 했고, 마지막 답은 이 값과 이 값 모두 자연수인 걸 보아서 첫 번째 절대값 F2 마이너스 F1이 이거와 그리고 F1 더하기 F3 더하기 F5 더하기 F7 이것들 모두 3의 배수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답원도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제 적용만 하면 되는데 좀 경우의 수가 많을 거예요. 첫 번째 제가 F2를 먼저 결정할 건데 F2의 강력한 특징이 여기 있어요. F2와 F1 뺐을 때 3의 배수여야 되니까 F2가 될 수 있는 곳이 4로 가거나 또는 7로 갈 수 있겠죠. 그래야지 F2 빼기 F1 결과물들이 4랑 1 빼서 3, 7이랑 1 빼서 6 이렇게 3의 배수를 맞춰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F2는 해결했고, 제가 경우의 수를 표시할 때 홀수부, 짝수부 따로 나눠서 그냥 경우의 수를 곱하는 식으로 연산을 할 거예요. 짝수부부터 해볼까요? 짝수부는 2, 4, 6 이쪽 애들한테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4로 갔으면 F2가 4로 갔으면 F4랑 F5의 선택지는 4, 5, 6, 7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4, 5, 6, 7은 화살표 두 개를 결국에 받아야 되니까 4H이겠죠. 4H. 첫 번째. 얘는 자, 조그맣게 표시하면 얘는 어떤 경우냐? F2가 4인 케이스예요. 그럼 밑에 적고자 하는 건 F2가 7인 케이스겠죠. 그럼 다시 적어보면 F2가 7로 갔다. F2가 7로 갔다. 그럼 F4랑 F6은 다 선택지가 7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1이다. 이렇게 짝수 경우에서 끝냈고요. 이제 홀수 볼 건데 홀수의 강력한 특징. 얘 모든 합이 3의 배수다. 그럼 살펴보면 F1과 F7은 이미 값이 정해져 있죠. 1과 7로. 그럼 합하면 8이니까 얘네들 F3과 F5의 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은 1 또는 4 또는 7, 10 이런 값들이 될 거예요. 그럼 F3, F5를 제가 한번 표로 간단하게 써보면 F3, F5를 조그맣게 써보죠. F3, F5가 될 수 있는 값들 써보면 조합이 합해서 1 되는 건 어렵고요. 4가 되는 건 가능하죠. 뭐 예를 들면 1, 3, 2, 2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7 되는 것도 가능하죠. 3, 4일 때. 근데 10 되는 건 안 되니까 결국에는 홀수의 경우 수는 3이구나. 두껍게 써보죠.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한번 계산하고 가면 얘는 3 곱하기 4H는 한번 계산해주면 5 컨비네이션 2와 같으니까 11이 되네요. 이거 토탈 합하면 11. 그래서 연산하면 11 곱해져서 3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에서 끝났고 두 번째에도 적용을 해보죠. 위에 거 봐가면서 해야 되니까 축소를 할게요. 이전 데이터들을 좀 지우면서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테 했던 건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보죠. 여기 썼던 거는 지우고 이렇게 지워서 아까 33이 중요했다는 것만 일단 조그맣게 남길게요. 그리고 여기도 지워주고 여기도 지워주고 아이고. 그리고 얘를 올려주죠. 얘를 올려서 다시 볼게요. 그러면 먼저 F2부터 한번 보면 F2가 어디로 가야 되냐? 두 개 차이가 또 3의 배수여야 되니까 F2는 5로 갈 수 있고 다른 선택지는 없겠네요. F2는 5밖에 안 돼요. F2는 5밖에 안 된다. 한번 표시해보죠. F2는 5로 간다. 그리고 나서 짝수부들 한번 살펴보면 짝수부들 지금 선택지가 5, 6, 7 중에 하나씩 선택하면 되겠죠. 5, 6, 7 중에 화살표가 두 개 꽂히는 거니까 3H2로 계산되겠죠. 써보죠. 짝수부는 3H2로 끝나고요. 그럼 홀수부는 아까 조그맣게 썼던 것처럼 F3과 F5가 어떻게 될 것이냐. F1은 이미 알고 있어요. 2, F7도 알고 있죠. 5. 그럼 합해서 7이니까 얘가 2, 그리고 5, 8, 11 이런 값들이 되겠죠. 그러면 F3, F5가 가능한 조합이 2는 절대 안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5는 2, 3을 이용해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8은 4, 4 이렇게 만들어지죠. 2, 6 이런 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지노선이 2랑 5니까 이 사이에서 함수값들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2랑 6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랑 6은 안 되고 하나 더 되는 게 3, 5도 되겠죠. 따라서 홀수의 전체 경우의 수는 세 가지라고 쓸 수 있고요. 이거 연산해주면 얘는 3 곱하기 4 컨비네이션 2와 같으니까 3 곱하기 6, 즉 18이 되겠죠. 18. 얘도 이렇게 옮겨줄게요. 18. 여기다가 두 번째 케이스. 그러면 지금 열심히 썼던 거 다시 다 지우죠. 이렇게 썼던 거 다시 다 지우고 틀만 남길게요. 지금 다 지우고 그러면 아래의 경우 얘를 한번 위로 끌어오죠. 얘를 위로 한번 끌어봅시다. 그러면 얘의 경우에서 또 F2를 먼저 찾아야겠죠. F2와 F1 차이는 3의 배수여야 되니까 F2가 될 수 있는 게 6밖에 안 되겠죠. F2는 6밖에 될 수 없어요. F2는 6밖에 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또 짝수부 살펴보면 2, 4, 6이 지금 6, 7 안에서 해결해야겠죠. 6, 7은 화살표 두 개를 받기 때문에 EHE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준복순열로 EHE로 연산될 거예요. 그럼 다시 홀수부 살펴보면 홀수부 이 규칙 다시 봐야겠죠. 지금 값들 알고 있는 게 F1은 3, F7은 6이니까 F3과 F5는 합쳐서 될 수 있는 값들이 3, 6, 9, 12 이런 값들이 되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F3과 F5로 조합을 다 나열을 해보면 일단 3은 절대 안 만들어지고 6은 3, 3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9는 3, 6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4, 5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9 찾았고. 그리고 12는 6, 6으로 만들어지죠. 이게 최대겠네요. 그러면 여기 홀수의 모든 경우의 수가 4가지 나왔고요. 그럼 이거 연산해주면 4 곱하기 3 컨비네이션 2니까 결국 12가지 이렇게 나오네요.
12가지. 얘도 이렇게 일로 모셔보자. 그럼 우리 열심히 썼던 것도 다시 지우고 다음 차례로 한번 해봅시다. 쭉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지금 아래 있던 게 여기 있죠. 얘를 여기로 모셔가지고 마지막 한번 경우에서 잘 따져봅시다. 이번에도 F2를 먼저 따져볼 건데 F2와 F1 차이 3의 배수죠. 그럼 F2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얘는 두 가지가 나요. 얘는 1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7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나눠서 풀어야겠죠. 첫 번째 F2가 1일 때, 두 번째 F2가 7일 때 따로 나눠서 풀 거고요.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짝수부 살펴봤을 때 4랑 6이 될 수 있는 값들이 1, 2, 3, 4, 5, 6, 7 중에 아무거나 가면 돼요. 그렇죠? 7가지 선택권. 7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다시 7H2 이렇게 표현한 게 맞겠죠. 그리고 F2가 7일 때, F2가 7일 때에 대해서는 모든 짝수부들이 다 7로 가야 돼요. 경우의 수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연산이 될 거예요. 짝수부는 끝났고요. 홀수부 다시 살펴보면 아는 정보가 F1은 4, F7은 7이고요. 그럼 F3 더하기 F5가 될 수 있는 값들이 1, 4, 7, 10 이런 값들이 되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다시 조그맣게 써보면 1은 절대 안 만들어지고 F3 더하기 F5가 4가 되는 조합은 안 만들어지죠. 지금 최소가 4, 최대가 7이니까 그러면 7은 7도 안 만들어지네요. 그럼 10은 4, 6으로 만들어지고 5, 5로도 만들어지고 그럼 얘는 됐고 뒤에 13도 한번 써볼까요? 13이 6이랑 7로 만들어져요. 그쵸? 6이랑 7 이게 최대겠죠. 그래서 여기 홀수부들의 조합은 총 3가지밖에 안 나온다. 연산을 해보죠. 3 곱하기 8 컨비네이션 2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3 곱하기 29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87 이렇게 되고요. 밑줄 친 거 다시 모아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4가지 조합을 모았고요. 우리 더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더하면 이거 더해보면 이 안에 거 먼저 더해보면 30, 바깥에 거 더해보면 120, 전체 150이 정답이 됩니다.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풀리네요. 네, 미적분 23번이고요. 지금 극한 문제죠. 지금 분자를 유리화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양변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n제곱 플러스 4 플러스 n제곱 더하기 이렇게 곱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분자는 유리화가 돼서 바로 3으로 바뀌고요. 분모 부분은 n제곱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n제곱 더하기 1이 남아있겠죠. 이걸 극한에 취해주면 결국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영역이 가장 크기 때문에 결국에 답은 1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3 해서 답 3, 정답 3번이 되겠죠. 다음으로 24번이고요. 지금 함수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 gx는 또 미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hx는 또 합성을 해놨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정보를 두 가지 뽑아야 되는데 첫 번째 g2는 4다. 두 번째 g'2는 10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h'2를 먼저 묘사해 보면 f'(g2) 여기다가 g'2를 대입한 것과 같겠죠. g'2는 이미 저희가 12라고 획득해 냈고요. g2는 4라고 획득해 냈죠. 그럼 f' 알아야 되니까 f' 미분해 보면 f'x는 x제곱 빼기 x 플러스 2분의 속미분 결과물을 분자에 얹어줘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f'4 집어넣어 보면 4, 16, 4 이렇게 되니까 얘가 14분의 7, 즉 2분의 1이 되네요. 따라서 결과는 2분의 1 곱하기 12니까 6, 정답 2번이 되겠죠. 네, 25번이고요. 지금 곡선을 미분해야지 기울기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음함수의 미분법 고려하면서 미분해보면 우리는 x에 대한 미분, x에 대해 미분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2에 x 더하기 y 빼기 1제곱 이렇게 되는데 속미분 거치면 얘가 1 더하기 dy dx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변은 3, 2의 x제곱 더하기 1 빼기 dy d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dy dx는 뭐 몰아봐도 되고 사실 어차피 0,1에서 기울기 구하는 거니까 다 바로 대입을 해도 돼요. 0, 1, 0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2에 1 곱하기 1 더하기 우리가 원하는 dy dx 이거 같은 게 4 빼기 dy dx가 같다. 요약하면 3 dy dx와 같은 게 2와 같다. 따라서 dy dx는 3분의 2라고 얻을 수 있겠죠. 기울기 3분의 1, 1번이 정답이네요. 네, 26번이고요. 지금 정적분 값이 나와 있는데 얘를 답과 연결시켜 주려면 저희는 여기 있는 2분의 x를 t로 치환하면 좋겠죠. 2분의 x를 t로 치환하면 2분의 dx는 dt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얘를 끌어와서 표시해주면 적분 범위는 2분의 1부터 1까지로 바뀌고 x 같은 경우는 2t-1 이렇게 그리고 f'(t) 그리고 dx는
EDT 이렇게 활용될 수 있겠죠. 지금 결국 얘가 2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양변에 약분해주면 얘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는 한번 부분적 부분 해보죠. 그대로 적분 2분의 1과 1 대입 마이너스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dt 범위는 2분의 1부터 1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얘가 f1 빼기 0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얘를 뭐 a라고 해볼까 a 그럼 빼기 2a와 같겠죠. 근데 얘가 결국에 1이라고 했죠. 방금 1이라고. 그리고 또 힌트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f1이 4였으니까 여기 4를 대입할 수 있겠고요. 그럼 a를 마무리해보면 a는 2분의 3이 나올 거예요. 2분의 3 정답 그래서 4번이 되겠죠. 네, 27번이고요. 지금 삼각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정보들 보면서 한번 길이 표현 같이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줄에서 AB 길이, AC 길이, BC 길이가 각각 나와 있었죠. 그러면 여기가 일단 루트 17 여기도 같은 변의 길이 루트 17 되겠죠. 일단 이등변 삼각형인 거 확인됐고 여기 밑에 변 길이는 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특징들이 BD랑 B2D 막 이런 것들이 같으니까 살펴보면 여기 같다는 거예요. 여기 심지어 직각이니까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4분의 파이겠죠. 4분의 파이.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R2를 만들 때 요 B2, C2 점을 기점으로 이 삼각형 안에서 같은 규칙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비부터 구하기 위해서 여기 길이 구하는 걸 목표로 한번 잡아볼까요? 아니면 여기 길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오른쪽 그림을 왼쪽으로 옮겨 볼게요. 얘를 오른쪽 옮겨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다시 보죠. 그러면 지금 얘가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잡았을 때 저희는 탄젠트 세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데 밑변의 길이는 1이고 세로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4가 되겠죠. 1대 4대 루트 17 이런 직각삼각형이에요. 여기가 세타고 그러면 여기서 탄젠트 세타가 4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초록색 각도 요게 초록색 각도는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고 이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 대해서 탄젠트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럼 얘는 탄젠트 공식에 의해서 1 빼기 탄젠트 세타 탄젠트 4분의 파이 여기 플러스겠죠. 그리고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 이렇게 쓰여지고요. 값들을 다 대입을 해보면 1 플러스 4분의 4 마이너스 1 즉 5분의 3이 됩니다. 5분의 3 그러면 이 결과로 인해서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5분의 3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옆에 화면으로 오면 여기가 5분의 3이었고 여기에 1이었고 그럼 여기 길이가 나오겠죠. 여기 길이 피타고라스 한번 써보면 루트 1 플러스 25분의 9와 같을 테니까 얘가 5분의 루트 34 정도가 되겠네요. 5분의 루트 34 여기가 5분의 루트 34 그러면 여기 길이는 루트 2배 특수각에 의해서 루트 2배가 되니까 5분의 루트 68 이게 밖으로 빼면 1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전체가 루트 17이니까 요만큼은 5분의 3 루트 17이겠죠. 요만큼은 5분의 3 루트 17이다. 따라서 저희는 비율을 알아낸 거예요. 요 삼각형 대 요 삼각형의 길이비는 3대 5다. 3대 5다. 그래서 길이비 표현해보면 작은 거 대 큰 거가 3대 5죠. 그럼 넓이비 입장에서는 9대 2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등비급수를 요구하는 문제에서 넓이비로 가기 때문에 1 빼기 25분의 9를 공비로 가지 되고요. 첫째 항의 넓이는 요 직각삼각형 두 개 넓이 합이죠. 그러면 두 개 넓이 구해보면 2 곱하기 여기다 써보죠.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5분의 루트 34의 제곱으로 가니까 계산 마무리 해주면 얘는 25분의 34 곱하기 16분의 25 약분해서 8분의 17이 되겠네요. 8분의 17 정답 3번이겠죠. 네, 28번 봅시다. 지금 일단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다. 그러면 여기 길이가 지름으로 선택이 된 거고 지금 중심이 5인 걸로 봐서 반지름이 1로 쪼개지겠네요. 그리고 지금 각도가 세타랑 2세타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세타, 여기 2세타라는 얘기죠. 그리고 쭉 가봤을 때 F세타와 G세타가 각각 이런 넓이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율을 극한추에서 구해라.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먼저 F세타가 구하기 쉬우니까 이것부터 구해보죠. F세타 색칠한 부분은 사실 직각삼각형 ABQ의 절반이죠. 딱 여기 길이 같으니까. 직각인 거 어떻게 알았냐? AB가 지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름이니까 결국에 여기 각도가 직각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BQ의 길이는
2 사인 2세타로 표시할 수 있죠. 2 사인 2세타. 중간중간 세타가 0으로 갈 때 근사를 한 번씩 해보면 여기는 4세타와 같다라고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길이는 정확하게 표시하면 2 코사인 2세타죠. 근데 얘도 근사하면 2와 같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F세타란 식은 어떤 거의 절반인데 무엇의 절반이냐?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세타의 절반이다. 그럼 계산하면 2세타 이렇게 나오네요. F세타는 2세타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G세타로 넘어가야 되는데 좀 각도의 도움이 필요해요. 첫 번째, 여기 길이도 반지름, 그리고 여기 둘 다 반지름이니까 여기 각도 같겠죠. 따라서 여기 각도가 2세타로 전이가 되고요. 그리고 한 단계 더 가면 여기가 4세타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가 4세타. 그러면 여기 4세타면 여기 각도는 자연스럽게 파이 빼기 5세타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 조그만 삼각형에서 모든 각도 정보가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하기 좋은 상황이 연출됐어요. 그러면 일단 이 각도와 이 마주보는 변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적용해 보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5세타분의 1과 같은 게 만약에 얘를 네모라고 하고 얘를 세모라고 하면 지금 같은 식이 사인 4세타분의 네모랑 같기도 하고 사인 세타분의 세모랑 같기도 하다. 그럼 네모와 세모를 지금 근사에서 구해보면 네모는 결국에 5분의 4가 되는 거고 세모는 결국에 5분의 1이 된다 이 얘기죠. 얘가 5분의 4가 되고 얘가 5분의 1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5분의 4니까 여기 BP 길이는 모르지만 일단 직각인 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3분의 AB가 지름이니까. 그러면 여기 식이 풀로 다 쓰면 2 코사인 세타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얘도 근사하면 결국 2가 되죠. 2가 되고. 그러면 그 관계에 의해서 얘는 5분의 6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여기가 5분의 1을 했으니까 여기는 자연스럽게 반지름 뺀 값인 5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G세타는 심지어 이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5세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 G세타 이제 표현할 수 있죠. G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6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5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근사해서 표시해보면 얘는 일단 약분을 시켜주고요. 얘는 25분의 12 곱하기 5세타와 같다고 근사가 되고요. 5 약분하면 5분의 12세타 5분의 12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만 붙여주면 5분의 1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결국에 5분의 6 정답 2번이 되겠죠. 네, 29번이고요. 지금 fx는 전체 집합에서 도함수가 연속이다. 어떻게 보면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겠죠. 미분 가능. 그런데 가조건에서는 x가 1보다 작을 때 f', 나조건에서는 0 이상일 때 fx제곱 더하기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뭔가 정보가 좀 겹쳐 보이는데 사실 얘가 가번 조건 x가 1보다 작을 때 f에 대한 정보, 반면에 나번 조건은 x가 0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x제곱 더하기 1은 사실 1 이상이에요. 그래서 나번을 다르게 보면 같은 말이 x가 1 이상일 때 fx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에서 원하는 0부터 5까지의 정적분 값은 0부터 1까지 한번 해석하고 1부터 5까지 다시 한번 해석하되 첫 번째 fx는 가번을 활용해서 적분하고 두 번째 fx는 나번을 활용해 적분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큰 틀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가나 조건 이제 차분히 해석해보죠. 이렇게 한번 지워보고 가에서는 일단 f' 나와 있으니까 이걸 짝꿍의 fx를 한번 적분을 통해 구해보겠습니다. 적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c 적분상수 생기겠죠. 그리고 나번도 이게 커플링해서 f'x를 구해보면 얘는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속미분해서 2x 나오고 얘가 2a, 2의 2x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둘 다 f', f', 구했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런 걸 해보죠. x에다가 0을 대입해 봅시다. 이 식에다가 x에다 0을 대입을 해보면 x가 0 이상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x에다 0을 대입을 해보면 얘는 f1은 a와 같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번 fx에서도 x에다 1을 대입을 하면 이 값이 똑같이 a가 돼야 되겠죠. 같은 의미여야 됩니다. 그래서 c는 결국에 같은 말이 a-3과 같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a와 c의 관계는 엮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f'에 대한 정보로 넘어갈게요. f'도 결국에 연속이어야 되니까 경계값인 x는 1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x는 1에서 체크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x가 1인 걸 대입을 하면 f'1은 2가 되죠. 반면에 여기다가 얘는 x에다 0을 대입해야 f' 나올 거야. x에다 0을 대입을 하면 f' 1 곱하기 0은
2a 플러스 b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 얘가 0이 돼버리니까 0은 2a 더하기 b와 같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도함수가 연속인 걸 원해서 f'1을 각각 구하고 싶었는데 여기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은 거는 얘밖에 없어요. 일단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f'1을 제대로 구하려면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해야겠죠. 얘를 한번 데려와 볼게요. 얘는 f'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바꾸고요. 분모 분자를 EX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2A 2x제곱 더하기 b를 써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2a라는 사실 알고 있죠. 그럼 얘가 2a로 묶었을 때 2x분의 2의 2x제곱 빼기 1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양변에 극한을 씌워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런 극한을 보내주면 얘는 우변이 결국에 2a 곱하기 1로 간다. 즉 2a로 간다 이 얘기죠. 따라서 얘가 지금 f'1과 같다는 의미죠. 2a로 간다. 얘가 어딨죠? 얘가 결국에 2a로 간다. 따라서 a는 1이다. 이게 나오죠. a가 1이다. a가 1이다 나왔으니까 여기서 b가 나오죠.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 a 빼기 3 역할을 하는 것도 그냥 마이너스 2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보 다 구했죠. 저희 이제 좀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좀 지우고 얘라 그랬고 다 지우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이제 정적분 값이 되는데 얘는 간단해요. 얘는 0부터 1까지 가번 조건에서 fx 얘였죠. 이 부분 얘를 따와보면 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아까 a 빼기 3 마이너스 2였어요. dx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1부터 5까지 적분하되 나번 조건에 fx 들고 올 거다. 근데 fx를 한 번에 표현 못하는 게 얘가 x제곱 더하기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fx dx 그런 다음에 얘를 한번 치환해보죠. 여기서 x를 t제곱 더하기 1로 치환해보죠. 그러면 dx는 et d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만 따로 보면 얘가 같은 말이 적분 범위는 0부터 2까지로 바뀌겠죠. 그리고 fx는 ft제곱 더하기 1로 바뀌고요. dx는 et dt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ft제곱 더하기 1 지금 얘랑 똑같이 생겼죠. 그러면 a랑 b의 적절한 값이었던 1과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끌고 올게요. 1과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서 끌고 오죠. 지금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입을 해보면 얘가 같은 말이 0부터 2까지 2의 2x 제곱 빼기 2x 여기다가 et dt 이렇게 적분하겠다. 제가 잘못 가져왔죠. t로 가져왔어야 했네요. t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 적분 끝까지 해보면 et 2의 et 제곱 빼기 4t 제곱 얘를 적분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한번 암산해보면 et 플러스 얼마의 2의 et 제곱이고 얘를 미분했을 때 상상해보면 상상이 잘 안되네요. 부분 적분 해보죠. 적분하면 2분의 2 et 제곱 빼기 미분 그대로 2의 et 제곱 dt 0부터 2까지 빼기 4t 제곱은 따로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t 세제곱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다 계산해주면 얘가 결국에 2의 2의 4제곱 빼기 얘는 적분하면 2분의 2 et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2와 0을 대입하면 빼기 2분의 1의 2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8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 끝까지 이어서 해주면 얘가 2분의 3의 2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32다 라고 왔고요. 한 번 더 계산하기 전에 일단 킵을 합시다. 킵을 일단 해두고 아직 이 부분을 계산 안 했죠. 이 부분 계산해주면 바로 암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 빼기 바로 계산되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만 남아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을 여기다가 네모쳐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2의 3의 2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1과 같게 됩니다. 그러면 얘도 암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21 마이너스 2분의 2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2분의 3하고 2분의 21 2분의 3하고 2분의 21 2분의 3하고 2분의 21을 더하라는 거죠. 그러면 답을 내면 3 더하기 2분의 21은 결국에 2분의 24니까 12라는 정답이 나옵니다. 네, 30번 문제고요.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그 fx와 sin fx를 합성해서 gx를 만들었다 이 얘기죠. 지금 합성함수가 sin 절대값 파이 x 얘랑 fx를 합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 한번 따로 그려보면 1번 그래프는 이게 절대값
파이 x니까 오른쪽은 멀쩡하게 그려질 거예요. 주기가 2짜리로 멀쩡하게 그려질 거예요. 이런 느낌. 주기가 2, 여기가 2가 아니겠죠. 여기 2, 4 이런 느낌. 그럼 여기는 1, 3이겠죠. 근데 얘가 절대값이 안에 있다 보니까 얘는 결국에 이렇게 y축 대칭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해되시죠? y축 대칭으로.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가겠네요. 이해되시죠? 얘가 y는 사인 절대값 파이 x 얘 그래프고요. 이게 1번 그래프인 반면에 2번 그래프는 제가 축을 좀 도입하긴 좀 그렇고 이렇게 일반적인 3참수로 남겨놓을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gx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 여기 끊어볼까요 한번. gx와 x축이 만나는 점. 그럼 얘가 gx는 0이란 소리죠. gx는 0. 근데 gx는 뭐였죠? 사인 값이었죠. 그럼 얘가 0이란 소리인데 사인 보시면 얘가 0이기 위해서는 fx가 이런 값이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즉 정수라는 의미예요. fx가 정수다. 그러면 다시 해석해보면 양수인 것은 결국에 fx는 정수를 만족한 x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x 값들 쭉 나열해 보니까 a1, a2, a3, a4 이렇게 쭉쭉쭉 무한히 나열됐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fx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생겼었죠. fx가 지금 정수인 라인이 있을 거예요. y값들 정수인 라인. 예를 들면 얘가 뭐 0, 1, 뭐 마이너스 1, 뭐 무한히 있겠죠. 계속 쭉쭉 무한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점들에 대해서 교점마다 a라고 명칭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교점들에 대해서 뭐 a1, a2, a3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저희가 a4라고 잡고 여기에 있는 1이라는 값도 활용하면 얘가 가본 조건을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돼요. gx는 a4와 a8에서 극대다. 네 번째와 여덟 번째에서 극대다. 그럼 A4만 해보면 제가 아까 A4를 여기로 잡았죠. 제가 F를 한번 거쳐가면서 볼게요. 지금 GX는 먼저 FX를 한번 거치고요. 나중에 사인 절대값 파이 X를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번호를 정확하게 쓰면 엄밀하게 말하면 얘를 먼저 거치고 얘를 두 번째 거친다 라고 봤을 때 지금 A4에서 이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면서 함수값이 1에서 쭉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1에서 쭉 떨어진다. 1보다 더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떨어진다. 그럼 여기서 1보다 더 큰 값에서 작은 값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냥 함수까지는 통과하게 돼요. gx가 극대를 가질 수가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A4가 이런 평범한 지점이 아니라 뭐 이렇게 접할 때 특수한 지점이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인덱스를 삭제하고 여기를 축을 하나 설정하죠. 여기를 축 설정해서 대략 2라고 잡아줘 볼까 이번에. 그럼 여기를 A4라고 했을 때 A4는 좌측에서 우측을 훑고 지나가면 함수값 측면에서는 2에 다가갔다가 다시 2에서 감소해요. 2에 다가갔다가 2 감소한다. 2로 다가갔다가 2로 다가갔다가 감소한다. 그러면 다가갔다가 감소한다. 극대 느낌이죠. 다가갔다가 감소한다. 극대 느낌. A4가 딱 여기 있으면 되겠네. A가 2이면 되겠네요. 솔직히 2가 아니고 그냥 뭐 4여도 되겠죠. 그런데 얘가 일단 2라고 잡았을 때 지금 A8에서도 극대였으니까 A8은 대략 이쯤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A8이 이쯤에 있다고. A8. 그럼 여기 스쳐 지나오는 좌표들이 A5, A6, A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미 잘 써놨는데 2, 1, 0,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되시죠? 그러면 A8도 한번 검증해보면 이게 X값이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Y값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2에 접근했다가 마이너스 2로부터 다시 멀어나져요. 다시 X값이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Y값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2로 작아졌다가 마이너스 2로부터 다시 커져요. 마이너스 2로 작아졌다가 마이너스 2로 작아졌다가 마이너스 2로부터 다시 커진다. 마이너스 2로 작아졌다가 다시 커진다. 함수값 측면에서 증가했다 감소하는 거죠. 증가 감소 극대를 만족시킨다 이거예요. A8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상황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1 때.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2를 뺐을 때 이게 x 곱하기 x 빼기 A8의 제곱으로 묶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x값이 0이고 여기서 x값이 A8이니까 여기서 접한다는 의미까지 부여하면 제곱으로 묶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최고차의 수가 1인 거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최고차의 수가 1이다. 확인할 수 있겠죠? 더 가보면 지금 여기 A4의 위치와 A8의 위치 비율은 정확하게 1대 2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A8을 저희가 문자가 좀 헷갈리니까 3A라고 해볼까요? 얘를 지우고 3A라고 해보죠. 3A. 얘가 3A다. 그러면 A4는 뭐 A겠죠?
그러면 A4가 지금 좌표화하면 결국에 얘가 A, 2라고 나타낼 수 있어. 아, 그러면 여기다가 FA 빼기 플러스 2는 A 곱하기 A-3의 제곱이라 했을 때 FA는 지금 2와 같다고 했죠. 얘를 연산해보면 4는 얘가 4A 세제곱과 같다. 즉 A는 1이다 라는 게 나오게 돼요. A는 1이다. 아, A8이 정확하게 3이었고 얘는 1이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그냥 3으로 고쳤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2로 바꿔 쓰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fx는 x 곱하기 x-3의 제곱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나번 조건 해석해 볼까요? 나번에서 FAM과 F0이 같다 라고 했는데 F0 이제 구할 수 있죠. F0이 여기서 구해보면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축소해서 한번 보면 얘가 마이너스 2다. 그럼 AM은 마이너스 2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x값, 즉 여기를 의미하겠죠. A8. 즉 m은 8이에요. 8. m은 8이구나. 8. 여기도 8이 되겠죠. 그러면 F8이 이제 구할 차례가 돼요. F8 내려가 볼까요? F8 여기서 F8도 구해보면 F8은 8 곱하기 25 마이너스 2 계산하면 198 이렇게 되겠죠. F8이 198이니까 얘가 198 이하인 걸 찾아라. FAK가 198 이하인 걸 찾아라. 그러면 지금 하나씩 나열해보자. 제가 관심사는 여기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기만. 198은 저 높이 198층 되게 높은 지점에 있을 거예요. 그럼 좌표로 다 표현해보면 첫 번째 FA8은 마이너스 2죠. 지금 이 좌표. 근데 A8은 지금 3과 같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아, 그냥 A8로 표현하죠. A8. 그럼 FA9는 얼마일까요? 이 좌표겠죠. A9. 이때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규칙들이 뭐냐면 여기 차이가 다 10이에요. 10.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FAK가 언제 198이 되냐. 그럼 10개 차이 나면 K는 208이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이 208이 됩니다.